안녕하십니까, 조이쌤의 공부톡톡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오프라인 계약에 뒤따르는 이제 어떻게 수업할지에 대해서 에어컨과 찜통 교실에 대한 점과 그리고 등교 선택제, 아니 나는 불안한데 나도 지금 바로 보내야 되냐, 난 안 보내고 싶다 하는 등교 선택권에 대한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 계약 관련해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의고사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모의고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 계약이 발표되고 나서 여러 가지 뉴스가 뒤에 팔로우를 했는데요. 일단은 대학교와 오프라인 계약에 관련한 이슈들이 있거든요. 대학교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식재료 꾸러미를 보내주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5월 7일부터 등교 선택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요. 5월 7일 동아뉴스, 교육부 등교일 학교별로 미룰 수 있어, 당기는 건 불가능,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 대구 초등 저학년 등교일 변경할 방침이랍니다. 사실 이 뒤로 미루는 거는 교육감님들에게 재량으로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반대로 앞으로 이게 땡기는 거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뉴스에서 등교 계약을 하는데 잘 됐다,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과 한편으로 보내도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두 의견이 맞부딪혔다 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요. 5월 6일 조선일보에서 여러분의 생각은 학교 내 감염 걱정, 등교 선택권, 국민청원 등장했다. 동아일보에서 5월 7일 아프거나 감염 우려로 학교 안 가도 출석 인정, 사실상 등교 선택권 허용, 기타 등등의 많은 뉴스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체험활동을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 학기에 며칠씩은 집에서 가정학습을 하거나 체험활동을 해도 체험활동 보고서를 내면 학교에서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캠프에 갔다든지, 캠프에 가서 계약 일정과 좀 안 맞는다면 체험활동 보고서를 쓰고 좀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늦게 합류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갔는데 이제 들어오는 일정이랑 학교 일정이 좀 안 맞을 때 체험활동을 다 쓰고 있어요. 좀 나쁜 사례를 또 들어드리면, 이제 윈터스쿨이나 썸머스쿨에서 기숙사 학원이죠,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한 다음에 체험활동을 좀 써가지고 1, 2주 더 윈터스쿨, 썸머스쿨을 활용하는 경우, 학교보다 학원을 더 믿으시는 경우인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체험활동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걱정되시면 체험활동, 가정학습 해도 출석이 다 인정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들어가기 전에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응답을 한답니다. 그래서 학생의 몸에 열이 있나요? 학생에게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나요? 학생이 최근 14일 내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동거가족 중에 최근에 해외여행 다녀온 사실이 있나요? 동거가족 중에 자가격리된 가족이 있나요? 요렇게 5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체크가 되면 학교로 못 가요. 근데 가장 이제 체험활동 쓰기 좀 애매하다 하시면은 1번에 열이 있다고 체크해버리면 학교를 안 갈 수 있죠. 네. 어머님들이 정 걱정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제 막상 다음 주에 기사로 이거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막상 계약해보니 99.9% 출석, 다 이렇게 나올걸요. 학생들 다 갈 겁니다. 학생들 다 가고 싶어하고 어머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학생들을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학교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 사실 이제 학교가 잘 준비해줘야 되는 것이죠. 네,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연합뉴스에서 되게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학부모와 함께 교실 찾은 문 대통령, 학교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해서, 학교가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깜짝 방문은 아니겠죠. 네, 미리 다 알겠죠. 네, 그래서 방문하셔가지고 아마 학생들은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학교가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보시고 온라인 수업에 깜짝 등장하셔가지고 학생들에게 좀만 더 잘 참아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동아일보에서 엄청 관심이 많으신데 에어컨 끄면 애들 사냐, 이거 더운데 에어컨 못 트냐, 이거 많으신데 어쨌든 결론은 교실 창문의 3분의 1을 열면 에어컨을 켤 수 있다 라고 했고요. 사실 에어컨 아직 킬 날씨가 아니에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말고사 기간쯤 돼야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지, 지금 요 정도 5월 6월 정도에서 에어컨 켜는 학교 흔치 않습니다. 아직 온라인 수업이 한참인데요. 사실 6월 초에 개학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 한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생각보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적응이 잘 되고 있어요. 근데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고요. 5월 6일인데 선생님들이 동영상 수업 어떤 방식이 가장 좋냐라는 그런 설문을 했는데 실시간 양방향 강의, 그러니까 줌을 이용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것보다는 동영상 콘텐츠를 활용하고 과제 수행을 결합하는 게 가장 좋더라 라고 51%가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줌을 이용한다든지 이건 어려운 점이 많죠, 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잘 해나갈 거고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7일 동아뉴스인데요. 늦어진 개학에 바빠진 중3 고3 달라진 학사 일정부터 체크하세요 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입시가 한참인 친구들이죠. 중3하고 고3인데 중학교 3학년 학생들 경우는 영재학교 지망생은 6월 14일 선발시험을 실시한다니까 좀 바쁘게 준비하셔야겠고요. 사실은 이게 영재학교 지망생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영재학교를 준비해주는 학원에서 이거 잘 팔로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간고사 직후 시험이므로 스케줄 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재학교 가는 애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2, 3일 준비해요. 물론 2, 3일 준비해도 전교 등수에 들어가죠. 그리고 동아의 바램인진 모르겠으나 대입 정시의 확대로 자사고의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나왔는데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자사고는 광역단위 자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국단위 자사고는 수시를 하건 정시를 하건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광역단위 자사고가 정시 위주로 커리큘럼을 돌리는 학교인데 그런 광역단위 자사고의 인기가 높아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로는 서울 학생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올해 수시 전형은 교과 중요성이 높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제 3학년 1학기 성적이 전년도보다 상승세를 보여야 한다. 근데 저는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종로학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상승세를 보이냐 안 보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양적으로 수시에서는 내신 자체가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 이런 내용이 나오죠. 새로운 활동보다는 1, 2학년에 두드러진 활동에 집중해야 된다. 학생부의 양보다는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된다 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이건 항상 있던 얘기라서,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비교과 활동을 거의 못했단 말이죠. 이 비교과 활동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남은 건 1학년, 2학년 때 했던 비교과 활동만으로 수시 종합을 사실상 치러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수시 종합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뭔가 비교과 활동으로 뭔가 특별한 걸 하지는 않아요. 그냥 교내 수상 정도 채우는 거 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수시 종합에서는 딱히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다. 이게 제 의견이고요. 등교 개학 이후에 남은 모의평가가 총 5회인데 시험의 간격이 짧아가지고 수능 점수 예측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완전 반대입니다. 이게 간격이 짧기 때문에 수능 시험 예측이 더 쉬워요. 본인이 몇 점 나올지 뻔하죠.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라는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점점 빨리빨리 보니까. 그러니까 6월에서 9월까지 3개월 동안 그때가 좀 긴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학생들이 빨리빨리 한 달에 한 번씩 쭉쭉쭉 보기 때문에 자기 수능 점수에 대해서 섣부른 희망을 갖지 않게 될 확률이 더 높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기에 첨언하자면, 한마디만 더 보태자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현역 분들의 수능 점수가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3월 모의고사를 너무 늦게 봤고요. 3월 모의고사조차도 이제 진지한 마음 상태로 본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본 것도 아니고 타종을 하면서 제대로 본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역들이 수능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것이고, 그러면 현역이 정시로 가는 건 원래 굉장히 작은 포션이니까 실제로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칠 거냐면 수능을 반영하는 수시 교과 전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데서 현역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빨리 판단해가지고 수능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엄청 위기고, 자 반대로 얘기해보면 재수생들한테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재수생 N수생들한테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대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와르르 정시로 이전될 확률이 높아요. 예, 숫자를 이월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자, 현역들 기준에서 생각해보잖아요.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만 어떻게든 맞추면 내신이 좀 떨어져도 붙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어디에 이점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른 현역들에 비해 수능을 잘 본다면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다음 대학교 관련 이슈입니다. 조선일보, 연합뉴스, 중앙일보 뭐 다 얘기했는데요. 자, 등록금 환불 요구 알지만 대학 정부 발만 동동. 조선일보의 5월 6일 뉴스고요. 그 다음에 5월 6일 연합뉴스에서는 부산권 대학 총학생회 등록금 환불 촉구, 그리고 5월 6일 연합뉴스에 경기대는 코로나19 관련 학부생 전원한테 장학금 10만원씩을 지급했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사실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 나온 겁니다. 대학생들이 아니 너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왜 우리가 등록금을 다 내야 돼? 라고 지금 대학교한테 많이 항의하는 입장이고요. 실제로 학생들 입장은 이런 거죠. 모두 다 힘든데 왜 대학교는 등록금 다 벌라고 하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대학교들은 사실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떤 학교에서 뭘 해주면 저거 봐라, 저 학교도 해줬다 라고 하면서 우후죽순 빠바박 퍼질 확률이 높거든요. 이 총장님들의 고민이 커지는 순간인데요. 일단은 경기대 입장에서는 학부생 전원한테 10만원씩을 지급했다는데 이걸로 잘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일보 뉴스에서 연휴 때 불쑥 대면 강의를 통보해가지고 3일 내 자취방 구하라는 대학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5월 7일 뉴스고요. 5월 7일 뉴스 동아뉴스인데 대면 수업 전환 찬성 반대, 등록금 환불, 대학가가 시끌시끌하다 라고 나왔죠. 일단은 대학교가 대면 수업을 확정하면서 이제 대면 수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등록금의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대면 수업을 얼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대면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지방에 사는 학생들은 또 자취방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숙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모든 학생이 다 기숙사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학교가 시끌시끌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 서울시 교육청발 뉴스인데요. 5월 7일 조선, 중앙, 연합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860억 들여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이게 저 사실 지난달에 받았어요. 전 사 먹은 거죠. 네. 사 먹었는데, 전 경기도 거를 사 먹었는데, 사실 학생들이 먹는 급식이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안 가니까,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이 농가들이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경기도 교육청이랑, 경기도 도지사랑 서울시 시장이 이거 홍보를 해줬어요. 이거 사주자고. 그래서 너나 할 거 없이 3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쿠폰을 서울시에 사는 모든 학생들이 있는 집에 다 발급한다는 거고요. 관련해서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사 먹어봤는데요, 물건이 좋습니다. 네, 일단 저렴하진 않아요. 솔직히 막 와 이거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하다 라는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좋은 제품이니까요. 네, 그래서 엄청 좋은 제품이 온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땡큐. 네, 5월 4일 조선일보 뉴스입니다. 이제 등교 계약이 확정되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의 등교가 어떨까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5월 모의고사를 14일에 치른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5월 모의고사도 아니에요. 4월 모의고사 경기도 학력평가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5월 14일에 치른다고 합니다. 원래 11일에 계약하면 12일에 바로 치르겠다 이렇게 예정돼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13일에 계약하기 때문에 5월 모의고사 14일에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다음 달, 그러니까 지금 5월 13일에 계약을 하니까요, 한 달 정도 공부를 하고 6월 초, 6월 두 번째 주 요때쯤에 중간고사를 볼 확률이 높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6월 모의고사를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8월간의 기말고사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에 중간고사와 모의고사를 한 번에 다 보고 6월 평가원 모의고사죠. 네, 그리고 7월에 기말고사까지 보는 스케줄을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 내에 오프라인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이태원 관련 확진자 때문에 지금 다시 우리나라가 좀 약간 긴장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점 때문에 9월 계약을 하게 된다든지 이번에 오프라인 계약이 밀리면 9월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많은 학생분들의 얼굴을 볼 낯이 없네요.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 오프라인 계약 일단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을 교육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프라인 계약 준비 잘 해주시고 현재 온라인 컨텐츠 잘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이쌤의 공부톡톡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땡큐.